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2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멘탈이 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사하고 이러면서 육체적으로 좀 많이 피곤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게 내가 이사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래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요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무섭냐면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뉴욕 증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미쓰리가 방송에서 여러분 미쓰리는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능력이 없어 보여요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능력이 없겠습니까? 능력이 없다기보다 그 시장 안에 중심에 있다 보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결정하는 그 결정에 따라서 후폭풍이라든가 그 파급력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 사실 진짜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이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는 제가 지금 제 명의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돈다방 미쓰리 처음 할 때부터 내 계좌로 매매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 공포감이죠. 저도 인간인데 머릿속에서는 주식시장이 빠질 거라는 걸 알면서 증권 계좌를 두들겨 보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냉정한 시황이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주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작년 연말에 2950포인트 막 그때 증권사에서 다음 주 증시 전망, 이번 주 증시 전망 하면서 내놓은 전망에 3000포인트 회복 가능하다. 3050포인트 간다라고 주장할 때도 저는 여러분 당분간 3000포인트 어렵습니다. 3000포인트의 엄청난 저항선이 지금 두껍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3000포인트 보기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과감하게 해드릴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코스피 하단은요 2250에서 2300선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코스피 2700, 2600 그때부터 막 떠들어댔단 말이에요. 굉장히 냉정하게 봤죠. 진짜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 방송을 들으면 진짜 재수없어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냉정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동안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한국 증시가 안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제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나오면서 선거운동하는 거 보면서 에이 설마 했는데 진짜 그 설마가 사람을 잡는 바람에 지금 임기 취임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보여주는 저들 때문에 제가 완전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객관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그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테마를 형성하고 지금 그런 장도 아니고요. 설령 그런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종목에. 이미 미쓰리는 예전에 그런 종목들 다 매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실컷 연애해 본 사람은 결혼한 다음에 바람 안 피잖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이런 느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러니까 저도 왕년에 진짜 그런 테마 매매, 일정 매매 다 재료 매매 그냥 세력 매매 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 관련주 원전 수혜주 어쩌고 그래 올라가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의 어떤 그 행보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자꾸 건드리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도 슬쩍 말씀드렸죠. 미국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솔직히 미국은요. 제가 객관적으로 훈수만 준다고 해도 걔네들은 증시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뉴욕 증시는 오를 수 있는데 대한민국 증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 슬쩍 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 마친 다음에 이게 약간 공포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유일한 재주가 시황 보는 건데
뭐 뉴욕 증시는 본다고 칩니다만 뉴욕 증시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국내 증시가 안 보이니까 이게 제 스스로 공포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제 스스로한테 온 어떤 슬럼프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제가 국내 증시를 보는 눈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좀 어제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어제 방송을 마친 다음에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방송을 잠깐 내려놔야 되나? 내가 뭔가를 좀 놓친 게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역시 맥주는 낮에 마셔야죠. 그래서 방송 끝낸 다음에 혼자서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미국 증시를 미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제가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실력도 있죠. 예, 그러나 뭐 실력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한국 증시를 볼 때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봐야겠다라고 일단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일단 어제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 롯데방 미쓰리 28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할 거고요. 경제 이슈들 점검해 볼 텐데 인간에게는요, 위험 회피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해서 막 부부싸움을 해. 그러면 와이프가 남편한테 따다다다다다다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잔소리 하기 싫으니까 막 말 돌린다든가 자리 피한다든가 막 이렇게 전화기 들고 나가서 막 이렇게 안 들어오고 막 이런 경우처럼 사람은요, 위험이 닥치면 그 위험을 맞닥뜨려서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일단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건 인간의 심리예요. 제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여러분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아이고 미쓰리 스태그플레이션은 그게 아니야. 뭘 그게 아니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이 그거예요. 그래서 미쓰리는 제가 계산하고 있는 제가 모는 종이에 점을 찍는 거를 보면서 몇 달 전부터 미국 경제 지표는 정점을 찍고 꺾인 게 확실하고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몇 달 전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 멀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내년 뭐 하반기에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멀리 거리감을 두면서 그 위험을 회피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 주식 매매를 하거나 그랬을 때 회피하면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진작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25bp씩 금리를 인상을 했다면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을 생각했는데 금리 인상하면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그 하락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계속 금리 동결로 회피를 한 거죠. 그러다가 막판에 어마어마한 숙제가 밀리는 바람에 75bp씩 금리 인상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관점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하면 다음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제를 읽는 사람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래요. 뭐 경제 연착륙 가능하다만 이따위 얘기하다가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너무 많이 꺾이니까 지금 와서 막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은요. 경제 지표가 꺾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연준은 7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죠. 지금 그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 연준이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했고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했고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했다. 그 결과 금리 인상 효과로 경제 지표가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했다. 즉 우리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고 따라서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7월 달에 발표되는 6월 달 경제 지표가 확연하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니까 우리 연준은 7월 달에 75bp가 아니라 50bp만 금리 인상을 해도 괜찮다라고 해도 뉴욕 증시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이 그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즉 경제 지표가 꺾이는 것, 경기가 둔화되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오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경제 지표가 뚝뚝 떨어지는 거를 보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지금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라고 읽지 말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라고 읽어주면은 뉴욕 증시는 훨씬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 그동안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가 둔화되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몇 달 지나서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딱 보고는 우와 경기 침체야 라고 하는 바람에 뉴욕 증시가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6월 28일 화요일 뉴욕 증시 하락했죠. 다우지수 1.56%, S&P 500이 2.01%, 나스닥이 2.98% 하락했습니다. 왜 하락했어요? 이날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고 전문가들이 우와 경기 침체인 것 같아.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똑같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두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제 지표를 두고 그거를 굳이 경기 침체라고 읽지 말고 인플레이션 완화라고 읽어도 되는데 그동안 전문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하고 오지 않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그동안 경기가 정점을 찍고 꺾이고 있는 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즉 경기 지표는 모는 종이에 쭉 점을 찍었을 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들은 머릿속에 경제 지표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마치 미쓰리가 머리로는 주식시장이 빠질 것 같다라는 지표들과 이런 전망들을 갖고 있지만 증권계좌를 열었을 때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경기가 주식시장이 꺾일 거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리스크 회피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왜 그러죠? 잔고를 못 열어본대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더 열어보시라고.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잔고를 열고 내가 이 종목을 왜 샀지? 누구 때문에 샀지? 뭐 때문에 샀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야 진짜 내가 정말 겁도 없이 진짜 주식 개뿔도 모르면서 누가 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손해보고 야 너 싸 그래 싸고지다 그래 정신 좀 차리자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 저거든요.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몇 달 전부터 정점을 찍고 꺾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꺾이고 있는 경제 지표를 보고는 그게 인플레이션 완화라고 읽지 못하고 경기 침체라고 읽는 겁니다. 자, 경제 지표 확인해 볼까요? 6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5월달에는 103.2가 나왔고요. 시장 예상은 100이었습니다. 그런데 98.7이 나왔어요. 자, 시장 예상이 왜 100이 나왔겠습니까?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이 98.7이라는 소비자 신뢰지수는요. 2021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6월달 소비자 기대 지수는 5월달에 73.7이 나왔는데 6월달에 66.4로 크게 떨어졌고, 이 66.4라는 수치는 2013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리치먼드 연방 지역의 6월달 제조업 지수가 5월달에는 마이너스 9가 나왔는데 6월달에는 마이너스 19가 나왔어요. 즉 그동안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였었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경기가 둔화되는 거는요. 아유, 언제까지 이렇게 경제가 잘 나가. 그냥 정점 찍고 완만하게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 속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결과로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자산시장이 다운되고 이러면서 심리시장이 더 위축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경기 침체라고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공부는 그냥 딱 점 하나 찍고 딱 끊어놓고 거기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 공부하듯이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매일매일 데이터 생각하고 그 데이터로 점도 찍어보고 그 데이터로 앞날도 한번 예상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주식 투자를, 경제 공부를 딱딱 끊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미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 증시 뭐 당분간 3,000포인트 어려워요. 왜 하단 2,250 잡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돌아가신 할머니가 야 미쓰리 너 지금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20년 넘게 그 쓸데없이 기억력이 좋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이 계속 머릿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주식시장 20년 동안의 그 흐름, 그때 어땠고, 그때 어떤 테마가 올라갔고, 그때 어떻게 했고, 개인들이 어떻게 했고, 그게 계속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되풀이 되니까 시장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와서 미국이 경기 침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죠? 일명 돈나무 언니? 예. 저는 그럼 돈다방 언니 하겠습니다. 예, 뭐 돈나무 언니라는 분이 이미 경기 침체다라고 했다고 하죠. 돈나무 언니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만 돈다방 미쓰리는 이미 몇 달 전에 여러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 유명한 돈나무 언니보다 훨씬 더 잘 맞췄습니다. 왜? 이 돈나무 언니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 참고로 뉴욕 연방은행 총재 이 사람은요, 비둘기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뉴욕 연방은행 총재 하기 전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부정적인 멘트를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인상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비둘기파에 짱 먹을 정도로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생각에 따르면 7월 달에 50bp나 75bp 금리 인상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시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 연준이 굳이 75bp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75bp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50bp나 75bp 얘기했으니까 50bp도 열어놨죠. 그런데 아마 7월 달이 되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FOMC 회의가 언제 열리냐가 중요한데 7월 달에는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7월 말경에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미 6월 달 한 달 동안
그러니까 7월 달 한 달 동안 발표되는 6월 달 관련 경제 지표에서 모든 경제 지표가 이제 꺾이고 완화되고 둔화되고 있다는 게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 왜 가끔씩 무슨 두더지 게임처럼 툭툭 튀어 올라가는 경제 지표들 있잖아요. 뭐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갑자기 툭 튀어 올라갔고, 어제 같은 경우도 주택 지표 같은 경우 막 툭 튀어 나오고, 이렇게 몇 달 만에 막 둔화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 오는 경제 지표는 그런 거는 당연히 있어요. 인생도 살다가 엄청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다가도요,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루는 또 반짝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모든 경제 지표들은 그렇게 정점을 찍고 꺾이는 가운데 6월 달에는 이렇게 도발하는 지표들이 있었으나 7월 달에 발표되는 6월 달 경제 지표는요, 그렇게 도발하는 지표들도 다시 이제 방향을 아래쪽으로 내릴 거기 때문에 7월 달 FOMC 회의에서는 충분히 이제 경제 지표가 꺾이고 있다라는 것, 즉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5bp 인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75bp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얘네가 작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작전이냐? 이렇게 75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이제 7월 달 되면 7월 10일경에 러시아 디폴트 완전히 완결시켜버리고 러시아 디폴트가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지 않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미국이 중국의 관세 일부 폐지해주고,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이제 완화되는 성장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전망 내놓으면서 미국은 11월 달 중간 선거를 향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이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어제 방송을 하는 시간에 오전에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제가 방송하고 있는 중간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방송을 마치고 종가에는 다시 상승을 해서 242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은요, 개인들이 사면 못 갑니다. 기관들이 사도 못 갑니다. 그죠? 제가 이야기 계속해드리죠? 대한민국 증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하루에 몇 천억 원씩 꾸준히, 물론 뭐 1,000억 원, 2,000억 원 사다가 어떤 날은 한 800억 원어치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외국인 매수 유입이 최소한 한 열흘 이상 보름 정도 진행이 돼야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수하는 장은요, 사상 누각입니다. 아무리 28일 화요일 날 2420포인트를 개인이 사서 올려놨다 해도 지금 수요일, 제가 방송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12시가 막 지났는데 지금 41포인트예요. 다시 2381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어설프게 장을 올려놓으면요, 결국 반대매매 물량만 더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반대매매 물량이 빨리 소화되면 소화될수록 바닥을 빨리 만들고, 바닥 만든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면 되는데 그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개인들이 어설프게 매수해주면 그나마 세력들이 작업하고 있는 종목들을 개인들이 건드려서 그 종목까지 망쳐서 갈 종목도 못 가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저는 종가 어제 242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서 누가 샀지? 외국인이 살 이유는 없고 기관이 사도 똑같고요. 지금 이제 월말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스피 외국 기관들 팔고 있습니다. 예. 윈도우 드레싱 효과 개뿔이죠. 뭐 내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사도, 예, 내일 사도 기관이 산들 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매수하기 전까지는 답이 없다. 아예 그냥 이참에 외국인들이 다 나가고 우리들끼리만의 플레이를 하면 모를까? 외국인들이 매수해주지 않는 한 개인들의 매수는 답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수가 올랐다고 거기에 혹하시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야지 바닥을 다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사서 바닥을 다져주는지, 누가 사줘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기관이나 개인들이 사면 오히려 오늘처럼 주식시장이 더 많이 빠지는 결과를 낳죠. 자, 이제 월말인데 지금 보아하니 기관이 매매하는 거 보니까, 꼬라지를 보니까 내일 아마 기관이 당일로 매수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관이 윈도우 드레싱 해주기도 겁나요. 왜냐하면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갖고 있는 주식의 수익률을 좀 끌어올리기 위함이거든요. 월말에 수익률 체크해가지고 자기들의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책정되니까 월말에 기관들이 매수해 줌으로써 매수세가 유입되면 그 종목이 올라가서 종목 관리해주면서 그 종목에 대한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 좋게 나타나는 건데, 지금 장세에서 개인들은 이제 잘못하면 그러니까 기관들의 로스컷 물량을 또 감당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도 선뜻 매수를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달러를 저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환율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느 정도 달러가 안정이 된다고 해도 뭐 일개 전문가들은 ECB에서 통화정책회의를 해서 유럽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뭐 그래봤자 지금 ECB에서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25bp밖에 인상 못한다고 하고 있고요. 설령 ECB가 금리를 인상해서 달러가 안정이 된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나라와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다못해 오늘 북한의 김정은이도 윤석열이 나토에 감으로써 지정학적 리스크 커졌다, 걱정된다,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 했잖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대한민국 지정학적 리스크를 건드립니다. 대한민국은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해결 못하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 조심스럽게 저는 여전히 2250이 대한민국 코스피의 정점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2000포인트는 그동안 오랜 역사를 가지고 1000포인트 갔다가 또 내려가고 그 사이에 9.11 테러 맞아서 30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다시 1000포인트 만들고 또 위기 겪고 이러면서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진 2000포인트이기 때문에 설령 단기간에 2000이 깨져도 바로 회복하고 어느 정도 2000은 지킬 거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생각입니다만,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보여주는 지금 경 리스크 때문에 앞으로 제가 코스피 하단을 더 열어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시장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대통령 잘못 만나 어려운 주식시장을 지금 견뎌내고 계신데요. 우리 좋은 날을 기대하며 힘내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